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품위있게 새송이쌤입니다. 세금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 내고 계세요? 바뀐 제도를 모르고 넘기면 공제는 놓치고 세금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 부동산이나 연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도 개편 왜 바뀌었나? 자녀 세액 공제 출산 비과세 확대, 주식 가상자산 과세 변화, 연금 계좌 공제 신설, 양도세 기준 강화 및 절세 팁, 이 5가지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세금으로 손해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세제 개편은 그야말로 전면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일부 항목만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 구조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녀를 둔 가정이나 출산 보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세금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려는 것이죠. 둘째,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금융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도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건 원칙이지만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일부 과세는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어요. 셋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제도와 공제 혜택도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은퇴 후 소득 안정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금 계좌 납입 시 공제 혜택이 새롭게 연계되거나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사각지대는 줄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어요.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나 편법을 막고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세제 개편은 단지 누구 세금이 늘었다 줄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부모님들께 직결되는 자녀 관련 세제 혜택 확대인데요. 이번 개편안에는 정말 알짜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게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요. 이젠 자녀가 1명인 가정은 35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보육수당이 합산 기준으로만 비과세되었지만 이제는 아이 한 명당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크죠.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가 있다면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는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9세 미만 자녀의 학원비 15%를 최대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이번 개편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체감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주식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된 후 2025년부터 다시 원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코스피 0%에서 0.05%, 코스닥 0.15%에서 0.2%로 인상돼 거래 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리고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기준이 기존 보유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대주주인지 더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도입안도 꾸준히 논의 중입니다. 원안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0% 과세였으나
여론 수렴 후 과세 기준을 5천만 원 이상 수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조정안도 검토 중입니다. 즉, 작은 규모의 주식 투자자나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부담 완화 장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연금계좌 관련 세액공제 방식도 더 합리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 수익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연금계좌 소득에도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간접투자 소득, 예를 들어 해외 펀드 수익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세금을 공제 적립액으로 누적해두고 나중에 연금 인출 시 해당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금 부담에 실질적인 이익이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적용 시기도 중요한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출 시 공제는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이 제도는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수익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평소 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더해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변화와 실전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최근 개편안으로 양도세 과세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절세 전략도 함께 강화되어 적절히만 활용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 1가구 2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이 핵심입니다.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시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활용이 필요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공제율이 적용되며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2년 거주 요건 미충족 시 공제율이 대폭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팁, 증여 또는 양도 시기 전략도 절세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정 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잡혀 양도 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 한 해에 여러 채를 파는 경우라면 일부를 다음 해로 넘겨 세율 구간을 나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용,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극 활용, 증여 활용 및 양도 시기 조절 전략은 오늘 배운 제도 개편 속에서 실질적인 절세로 연결되는 핵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금은 몰라서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안에 적용 가능한 항목들은 미리미리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영상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품위 있게 새송이쌤이었습니다.